시작. 안녕하세요. 세계인간 소명TV 네, 초콜릿 심리학. 예. 횟수는 잘 헷갈립니다. 4회입니다. 4회. 사예요. 예, 저도 헷갈려서 이렇게 예, 밑에 예.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양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준비하신 영화 괜찮으세요? 근데 뭐 재밌고요. 우선 재밌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심리학과 다닐 때 했던 책들 다시 보면서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를 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하셨다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또 우리가 만나서 논의하다 보면 네. 또 심리학적인 이런 관점에 대해서 또 이미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많이 유익하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광고 아닌 광고는 제가 너무 이렇게 영상을 많이 올려서 네. 제 네. 방에 이렇게 딱 이렇게 수직으로 촬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네. 글 쓰는 거 그냥 중계하고 네. 그다음에 책 읽는 거 이렇게 기독교 변증이나 뭐 세계관 복음책 네.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채널을 따로 뺐습니다. 네. 어저께부터 하셨죠. 예, 신동률의 책상이라고. 제가 첫 구독을 눌렀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일단 되게 큰 영광이고요. 이양 시장이 해주셔서 아마 이제 세계인간 소명TV 오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글쓰기와 책 읽기를 또 이렇게 즐겨하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좋았습니다. 소수일 텐데 또 이렇게 초콜릿 심리학이나 또 나로서 끝까지 네. 그다음에 뭐 우리 뭐 조한 실장님의 나나나 네.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또 최정훈 팀장님 하고 있는 같이 네. 하거나 이런 거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막 뭘 이렇게 저는 그냥 저녁에 한 20분 뭐 아침에 20분 손이 나오시고 예. 예 그냥 책 읽고 이렇게 네. 책에서 올리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 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뭐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로 좀 들어오셔서 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이 세계인간 소명 TV는 조금 이렇게 좀 더 대중적이고 네. 좀 더 쉽고 네. 또는 좀 더 재밌게 네. 세계관과 이런 심리 또 세계관과 문화 네. 또 세계관과 정체성 네. 이런 걸 좀 다뤄가면 즐겁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좀 편해요. 아, 그러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책 읽고 자꾸 뭘 좀 이렇게 책 읽고 막 공유하고 싶은데 괜히 너무 주책맞게 막 올리는 것 같아서 제가 관종인가 이런 한 번을 생각했다가 그건 아니고 예. 제가 해야 될 특화된 뭐 약간 그런 세계관 복음 변증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하고 싶어서 거기에 이 초콜릿 심리학이 많이 큰 도움이 됩니다. 예. 네. 인간을 이해하고 네, 감사합니다. 사회를 이해하고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그 뭐죠? 브루스 알렉산더. 네. 저거 그냥 윌리엄스라고 브루스 알렉산더의 그 G 놀이공원 같은 네. 경우도 아마 보신 분들도 되게 유익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중독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네. 그냥 어떤 금단 현상적인 거로만 설명하지 않고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또 되게 또 유익한 또 어떤 심리학 이론에 대한 네. 기대감으로 좀 보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좀 소개드릴 내용은 저번 시간에 소개드렸던 그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의 이제 선생님이죠. 스승인데, 예. 해리 할로우라는 분이고요. 사실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한 분이셔서 그 원숭이 애착 실험이라는 실험인데요. 뭐 이 실험은 어지간한 뭐 교육학, 심리학, 예. 또 사람에 대한 조금의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이 공부한 내용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 실험이 아닐까 정도로 유명한 실험인데 근데 또 의외로 워낙 유명한 실험이다 보니까 정작 이 실험의 뒷이야기라든지 또 조금 이렇게 저는 이 실험을 보면서 좀 슬펐거든요. 이제 그 해리 할로우도 슬펐고 이 원숭이 실험도 좀 슬펐는데 이제 그런 좀 배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실험의 그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물론 이 해리 할로우가 한 얘기인데 오늘 거창한 질문이긴 하죠. 물론 또 그 원숭이 이 애착 실험만 가지고 사랑의 본질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해리 할로우는 그 당시에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이제 깨기 위한 어떤 그런 일환으로 이 실험을 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분이 해리 할로우라는 분이신데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 전반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육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굉장히 강했냐면 이제 보상을 주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너무 심하게 울면 막 달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안아주고. 그러면 그렇죠. 이게 아이들에게 보상을 준다 이거지. 이제 울면은 이제 얘가 엄마가 달래주는구나. 그럼 얘 더 울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인식의 저변에는 어떤 사람이 이론이 있었냐면,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 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아기 침대에 이렇게 또 왜 서양 분들은 이제 따로 재우고 하잖아요. 이제 이게 좀 무섭게 생긴 분이신데 이분이 그 스키너라는 심리학자입니다. 이후에 이분도 한번 다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거의 20세기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영향을 줬던 그 행동주의 심리학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요 분의 이제 보상을 하면 행동이 따라오더라. 요런 어떤 배경으로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 이렇게 안거나 스킨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절히 분리도 좀 시키고 엄하게 대하기도 하고 어린아이 때부터 이제 그런 어떤 육아들의 어떤 분위기가 많은 시절에 해리 할로우가 진짜 그걸로 사랑의 아이들이 느낄 수 있을까? 근데 이 질문을 한 던지면 요즘 시대에는 사실은 아니지라는 게 워낙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그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에 이런 인식이 크질 않았습니다. 스킨십하고 이러는 것들. 예. 근데 그 시대에 이제 이 실험을 한 거죠. 이제 붉은 털 원숭이를 데려다가요. 이 붉은 털 원숭이가 이제 뭐 유전자적으로는 인간이랑 아주 가까운 이제 유인원에 속한다고 해서 더 가까운 침팬지나 고릴라도 있는데 걔는 너무 비싸고 해서 이제 좀 비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여튼 붉은 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예. 갓 태어난 이제 애기 원숭이가 있죠. 이제 엄마와 애기 원숭이가 있는데 강제로 이제 엄마 원숭이를 떼놓습니다. 예. 떼놓고 나서 가짜 엄마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방인데 한 방에 이 천으로 된 이제 가짜 엄마가 있고요. 또 한쪽에는 철사, 차가운 느낌의 철사로 된 이제 대신에 이제 우유가 나오는 먹이가 나오는 엄마, 가짜 엄마가 있는데 이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여기 풀었더니 실제 실험을 보면 좀 슬프고 좀 잔인한 게 뭐냐면 이제 엄마를 떼놨으니까 예. 그 같은 실험실에서 그 엄마가 보거든요. 그 아기가 예. 떨어지는데 만질 수는 없고 그러면 예. 한 2, 3일 동안은 그 새끼 원숭이, 엄마 원숭이가 뭐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게 비명지로 그런데요. 예. 그러면서 막 그 뭐 여기 실험에 따르면 막 이제 이제 좀 표현이 근데 똥 냄새가 막 예. 왜냐하면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애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2, 3일이 지나면 이제 새끼 원숭이가 자포자기를 한대요. 그러고 나서 옆에 보니까 이 두 마리의 가짜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배가 고프니까 이제 그 우유가 나오는 이제 철사 원숭이한테 가서 우유를 빨아 마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하루 종일 이 천 원숭이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이 실제 이 화면이 그 당시에 아이들 이제 원숭이들이 보였던 그런 화면인데요. 이렇게 우유를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예 천 원숭이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있는 걸 보고 보면서 이제 그 해리 할로우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음식보다는 사랑과 위안이 더 크게 영향을 주더라라는 실험의 결과였고요. 이 당시에 그 엄격한 교육 또 너무 이렇게 강한 보상을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육아 분위기 또 아이들을 그런 어떤 뭐 아기 침대에 두고 했던 이런 육아 분위기에서 스킨십이나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이렇게 알려줬던 실험이고요. 그 이후로 그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그 어릴 때 갓난아기들 캥거루 육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 배 위에 아기를 얹어두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아이와 스킨십 하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들이 사실 이 이후에 굉장히 부각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런 어떤 그 스킨십 또 이제 이후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세 가지 요소를 이제 이분은 얘기를 하는데 잠깐 우리 여기서 이제 한 번 또 잠깐 제가 또 숨을 안 쉬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워낙 설명을 잘하셔서 한번 좀 점검하고 정리하고 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해리 할로우의 이 원숭이 애착 실험 이전까지는 사랑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보상에 대한 것인 거죠. 결국 뭘 주기 때문에 오는 거다. 그렇죠.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아기들을 따로 재우는 것도 조금 더 이렇게 스킨십 이런 거보다는 적절히 잘 통제를 해야 하고,
또 애가 안 울지. 네,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면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참 그게 늘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집이 커서 아기를 서양이 약간 좀 아기침대 이런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분리시키는 거가 이게 스키너의 이론부터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예전에 서양의 전통이긴 한데 서양 전통이 약간 좀 그런 분위기 좀 아무래도 동양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분리를 하고 독립심을 좀 강조하는 교육이 있긴 했는데 그 스키너의 어떤 그 당시에 거의 한 30년, 40년 행동주의가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우리가 행동을 이제 기대하는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 굉장히 강하게 지배를 하면서 여기에 더 가속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분위기는 왜 지금도 저희가 어떤 뭐 육아 이런 게 한번 확 이렇게 붐이 되면 거기 어머니 따라가는 것처럼 한 1, 20년 동안 계속 그 붐이 굉장히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참 이 권위 어떤 지적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렇게 얘기하니 근데 또 이제 해리 할로우의 원숭이 애착 실험은 그러니까 이 심리 실험 자체가 좀 약간 가만히 보면 좀 다 좀 잔인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뭐라고 변수, 변화되는 그 측정을 위해서 통제를 하죠. 다른 거는 좀 이렇게 다 세게 극단적으로 그렇죠. 해놓고 다 차단시켜놓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기 원숭이를 엄마로부터 떼어놓고 그래서 우유병이 있고 그럼 당연히 보상 개념이면 우유병이 있는 그냥 철 원숭이에 매달려야 되는데 오히려 털이 달려 있는 따뜻한 느낌의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우유 먹을 때도 철 그렇죠. 그 원숭이 먹더라. 이런 참 여기 달라붙어서 먹는 대단합니다. 참 이 사진이 좀 슬픕니다. 네, 슬프죠. 근데 그 사실은 이 실험이 그 해리 할로우의 개인적인 이력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그 해리 할로우의 부모님이 이제 어린 시절이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해리 할로우의 부모님이 굉장히 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좀 심할 정도 냉정한 분이셨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류가 됐던 그것을 좀 강하게 고속을 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해리 할로우 개인이 그걸로는 사랑이 아니야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걸로 이제 이 실험을 했던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왜 나를 안아주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궁금증 실험을 해봤더니 원숭이들이 먹이보다도 이 안아주고 따뜻한 느낌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라고 하는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실까요? 그런데 이 그 해리 할로우가 이 실험을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 원숭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모형에 따뜻한 천만 있으니까 얘네들이 그 인간으로 따지면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막 계속 이렇게 빙빙 돌고 그래서 잠깐만 이걸로는 사랑이 이게 따뜻한 느낌만으로 스킨십만으로 사랑이 온전하게 만들어지지 않는구나라고 해서 몇 가지 변수를 더 넣어보면서 나왔던 게 3가지인데 그게 움직임, 2번째가 스킨십, 3번째가 놀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가짜 엄마지만 이렇게 따뜻한 얘가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니까 얘가 그 움직임을 따라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변수를 실험해봤지만 크게 3가지 정도로 이제 영향을 주더라고 결론이 나온 건. 2번째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스킨십, 따뜻한 느낌. 3번째가 놀인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움직이는 원숭이가 있으니까 걔가 그 가짜 엄마 원숭이를 따라서 막 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살아있는 원숭이랑도 한 하루에 30분 정도 그 변수 통제를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뭐 10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해봤던데 30분 정도만 돼도 얘가 정신병이 안 걸리더라. 라고 해서 요 3가지 어떤 좀 이후에 발전된 건데 움직이면서 좀 그렇게 놀이를 할 수 있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엄마랑 있더니 얘네들이 그렇게 막 우위를 계속 돈다든지 우리의 머리를 찢는다든지 이런 좀 그 정신병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면서 움직임과 스킨십과 놀이만 있으면 극단적인 설명인데 사랑이 아이들 느끼더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지점부터 또 그 이 해리 할로우 실험에 대한 좀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요. 굉장히 그때 충격적이었고요. 실제로 대중적인 인기도 굉장히 많이 끌었습니다. 근데 해리 할로우는 이분은 요즘식으로 따지면 거의 왕따에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고요. 미국 사람인데 R 발음이 잘 안 됐대요. 그러니까 약간 말더듬이처럼. 그러니까 원래 외국인이 그 발음이 안 되고 그러니까 왕따로 굉장히 이렇게 좀 외롭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이분은 나중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저는 저도 이제 심리학 결혼책에서는 여기까지만 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발표장에서 이제 자기의 그 연구 결과를 이제 약간 무슨 상을 받으면서 발표하는 자리에서 더 이상 엄마들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거든요. 해리 할로우가. 무슨 얘기냐면, 움직임과 스킨십과 아이들과 30분 정도만 놀아줄 수 있으면 엄마가 필요 없다. 와, 그거 지난주에 우리 브루스 알렉산더도 쥐들이 예. 자기한테 어떤 그 환경에 반응하면 중독 걸리지 않는 걸 보면서 극단적으로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도 자기 실험을 이제 어쩌면 이 심리학 이론분들은 실험과 자기 정체성이 너무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 업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무시당하면 자기 존재감이 무시당한다는 그렇죠. 것이 세게 밀고 나가요. 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그 당시에 막 신문 기사가 대서특필이 되고 마치 그게 진리이냐. 그래서 그때가 또 뭐와 맞물리냐면 70년대쯤인데 그 한참 미국이 산업 성장을 하면서 엄마들이 더 이상 이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좀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꼭 이 실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엄마들이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하자. 좀 뭐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이 필요했던 시대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의 분위기가 맞물려 가지고 이제 이 실험 결과가 나오면서 또 해리 할로우의 그 주장이 나오면서 엄마들 더 이상 집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여기 화면에 보면 그 스누피 그 찰리 브라운의 그 왜 친구 중에 담요를 되게 담요 이렇게 애착 뭐 이렇게 인형 같은 이런 담요 계속 있는 아이처럼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뭐 이런 거 하나 줘줘도 얘네들은 사랑을 느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서, 근데 지금 들으면 무슨 이상한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게 거의 한 1년 정도 굉장히 이런 육아가 붐이 될 정도로 이제 좀 이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실험의 이제 결말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 슬프게도요, 이 원숭이들이 이제 자라죠. 이제 그렇게 가짜 엄마 밑에서 자란 원숭이 자라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 짝짓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짝짓기를 하지도 않고.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못 합니다. 이쪽에 인간을 표현하면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강제 짝짓기 도구까지 만들어서 해리 할로우가 그렇게도 하고요. 또 중간에 어떤 실험까지도 하냐면 그 천엄마 있잖아요. 여기에 달라붙은 아이한테 천엄마를 어떻게까지 나중에 만드냐면 이분이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 여기에서 막 가시가 나와요. 천엄마인데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여기 애착이 형성돼서 천엄마는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시가 튀어나오면 얘를 찌르잖아요. 그런데도 얘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원숭이는 죽었대요, 거기서. 이제 막 죽는데도 엄마한테 붙어 있을 정도로. 해리 할로우가 끝까지 밀고 가는 네, 거구나. 진짜 좀 과할 정도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그래서 결국에는 짝짓기를 해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이제 새끼가 태어나는데 이 환경에서 자란 원숭이들 새끼를 돌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진짜 사랑을 이제 경험하지는 못했던 거죠. 엄마 원숭이에게 받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자기 자식을 이렇게 좀 잡아먹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벌어지면서 이후에 비판을 참 많이 받는 실험이긴 한데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 이제 스킨십이라든지 좀 밀착감, 친밀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시사점을 안겨줬던 실험이고 그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오늘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실험이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고 첫 번째는 그 실험을 강행해가는 그 심리학자의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우리가 제가 어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했지만 약간 구원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벌어진 일들, 고통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체하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오히려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싶고 맞습니다. 두 번째가 또 이렇게 답을 찾는 이 과정에 이 원숭이 애착, 소위 애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사회적으로 아까 말한 맞벌이도 있어야 되고 산업화가 막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가정이기보다는 뭔가 비정상적인 가정의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잘 클 수 있나? 네. 라는 어떤 그런 의문에 이거 좀 이게 해답처럼 약간 작용하면서 그런, 또 인기를 얻었던 것 같고. 붐이 생겼었죠. 예. 그러니 더 이렇게 끝까지 실험을 예. 이게 좀 이게 계속 맞물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심리학자의 개인적인 어떤 살아왔던 삶의 고뇌와 또 사회적인 이슈가 사실 뭐 그냥 저는 딱 드는 마음은 엄마와 아기 이 관계가 이게 실험을 통해서까지 증명해야 될 이 상황이 된 도대체 미국의 그 상황은 무슨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늘날도 이해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도 또 우리 아빠들도 자녀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러나 자녀가 잘 크면 좋겠다. 바로 요런 요소만 뭐 돈 주고 채워주면 가능하겠다. 이런 기대감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런 실험 자체는 우리에게 유익도 주는 것 같은데 이런 실험이 생겨나게 된 개인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는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인간 전체를 조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인데요.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과학적인 검증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실험에서 보신 것처럼 다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요소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인간 전반에 다 확대해서 적용하기는 분명히 무리가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신의 이론을 굉장히 믿고 이것이 마치 구원이 될 것처럼 바라보는 경향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심리학 이론을 들으면서 그분의 그런 어떤 신념도 접하게 되니까 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건가 보다 라고 여기면서 마치 그것만 있으면 무슨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부분이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실제로 이 해리 할로우라는 분의 인생의 비극은 뭐냐면 이분은 평생을 사랑이 무엇인지를 관찰해 오신 분이거든요. 아니 해리 할로우 박사의 이제 이야기가 조금만 해주시면 관찰을 하신 분인데 정작 이분은 삶을 통해서 뭐 76세에 돌아가셨는데 좀 표현이 좀 과하지만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좀 가학권 환경에서 자랐고 나이가 들면서 그 지도교수가 터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천재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게 유전되는가 환경에 의한 영향인가에 관심을 가져서 연구하신 분인데 이분의 제자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안 받아줬어요. 사람이 바보 같다고 그래가지고 안 받아줬어요. 어느라군요. 어느라고 그래서 아니 뭐 얘는 되겠어 이런 식의 학부 때부터 이제 무시를 받다가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면 원래 이분 성이 그 이스라엘이거든요. 원래 성이 할로우가 아니고요. 근데 이제 당신 성을 이스라엘에서 딴 걸로 바꾸면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식의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성을 바꿔버려요. 이 해리 할로우라는 분이 그 정도로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했고 공부를 해서 결국 박사학위까지 받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하여튼 이런 실험까지 하게 되고요. 거기서 그 천재 연구에서 만났던 IQ가 굉장히 높았던 그 어떤 여성분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2명 낳는데 집에 거의 들어가질 않는데요. 네, 원숭이만 보고 있는다고요. 집에 들어가질 않고 그래서 결국 이 아내가 떠나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떠나는데 떠난 줄도 몰랐대요. 집에 아내와 아이가 없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몇 주간을 그렇게 지낼 정도로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조기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분도 암에 걸려 죽고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 아내와 다시 재결합을 하는데 마지막 말년에는 그 파킨슨 병으로 고생을 하다 죽으시는데 평생을 알코올 중독으로 사십니다. 우울증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사랑을 받으시지를 못하신 거고 또 사랑을 하지도 못했고 이런 좀 비극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이런 개인적인 어떤 고통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도 이 실험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요. 좀 그래서 이 실험 좀 약간 좀 보다 깊게 들여다보면 좀 슬펐습니다. 이 해리 할로우라는 분의 좀 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원숭이 실험을 이렇게 계속 끝까지 네. 심지어는 원숭이를 향해 잔혹하게까지 하면서까지 네, 네, 네. 했던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랑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도 있지만 어떻게 사랑이 그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것도 네. 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네, 네. 사랑 어떻게 생겨나는가? 예. 그 이면에는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많이 싶어요. 깔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예. 예. 저 오늘은 좀 뭔가 이렇게 내용이 무겁고 예, 저도 원래 원숭이 시험을 이렇게 들었지만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갓 태어난 원숭이를 이렇게 떼어놓고 네. 또 나중에는 그 원숭이들을 잔혹하게 하면서까지 계속 그 헝겊 그 따뜻한 원숭이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끝까지 이렇게 실험하는 것 자체가 이게 원숭이 실험이라 하지만 이게 참 엄마와 아기 또 부모와 아기 관계 아빠와 아기 뭐 이런 관계의 관계 속에서 참 뭔가 좀 이렇게 사랑을 비록 원숭이지만 네. 사랑을 간절히 어떤 원하는 그런 사랑이 그렇다고 어떤 스킨십으로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렇게 사랑이 도대체 뭐지?를 간절히 알고 싶어하는 그러나 정작 사랑할 수 있는 이 가족들을 향해서는 또 사랑을 잘 못했던 좀 평생 그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평생 관찰마다 끝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이 뭐지? 알면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뭐 이거 나중에 뭐 헨리 할라워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본인 안에 또 어떤 사랑의 에너지가 안 넣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 어떻게 또 이게 생겨났나 이걸 찾은 건지 참. 네. 예, 참 오늘 좀 실험은 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 실험이 이제 사랑이나 뭘까? 이 실험 자체만 보면 원숭이 그 첫 번째 따뜻한 천에 붙어 있더라까지만 하면 저도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좀 그렇지 친밀감 따뜻함이 참 좋다라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실험을 좀 이렇게 보면서 이 해리 할로우라는 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하면서 좀 그러네 진짜 인간이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좀 고민이 좀 되기도 하고 제가 좀 슬퍼지기도 하고 우울해져서 제 정서가 좀 전달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실험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를 실험을 통해서까지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 실험 이전인 어떻게 보면 어떤 고전적인 가정 물론 이제 이게 뭐 과거를 너무 미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과거 가면 또 다른 폭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산업혁명 이런 과정에는 사실 어린이들이 많이 버려지기도 하고 그렇죠. 어린이들을 이렇게 존중하며 잘 대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많이 문화권 속에 넘치는 않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많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어린이 그러니까 어떤 부모와 아기의 지극히 당연한 사랑이 어느 시점부터 뭔가 좀 이질적으로 다가오고 동경의 대상이 되고 해리 할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성장하면서 그걸 못 느껴서 그런 건지. 그걸 그래서 실험을 통해 입증하려고 했던 이런 분위기. 또 이 분위기가 이렇게 했더니 이것이 또 사회적으로 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과 맞물리면서 다른 방식으로 환호받거나 그렇구나라는 이런 되어지는 과정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가 일컬어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까지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건가가 참 많이 어려움이 있네요. 좀 마음이 좀 그러래 헷갈리네요. 이태 요즘 한번 이거 하시면서 좀 정리된 게 있지 않을까요? 그 좀 뭐 지금 쭉 얘기를 다 드리긴 했지만 이제 간단하게 좀 뭐 제가 정리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가 사랑은 물질이 아니라 친밀감으로 채워진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해리 할로우 실험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해리 할로우의 또 주장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우유와 그 따뜻한 느낌이지만 실제 이게 실제 삶에서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뭐 좋은 거 주고 또 장난감 많이 사주고 또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걸로 사랑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따뜻한 어떤 말 한마디 또 접촉들 또 안아줌 뭐 이런 것들 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전달되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중요한 거 보상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친밀감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인데 요 부분은 이 실험 자체라기보다도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헤디 할로우가 사랑을 관찰했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고 아마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나도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아는 거랑 실제로 그 사랑을 행하는 건 별개일 수 있겠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삐아제라는 사람도 비슷한데 삐아제라는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그 어린 시절의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잘해주거든요. 근데 정작 이분의 자녀들은 막 정신병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삐아제라는 사람이 자기 아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뭐 이런 원숭이 실험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관찰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어떨 때 울고 어떨 때 웃고 울 때 안아줘야 되는데 안아줘야 되는데 그냥 이럴 때 우는구나. 이렇게 뭐 하나 던져줘 보고 이럴 때 우는구나 하면서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는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되게 혼란스럽겠네요. 예, 그래서 삐아제는 유아교육의 뭐 아버지처럼 불리는 분인데 정작 이분은 사랑을 잘 행하지 못했던 지금 이런 아이러니가 모든 심리학자나 교육학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아닌데 아닌데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한번 이게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현대인들 근대에 들어와서 실험 과학주의가 하면서 실험을 많이 맹신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니까 이거 사실이지 않나 뭐 이런. 이거 일단 저도 이거 한마디 좀 하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서 이거 뭐 연결되는 건데요. 사랑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안아주고 표현할 때 사랑이 자라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건 왜 이렇게 정리했냐면 이제 요즘에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그 육아서나 심리학 책을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키우면 좋단다. 그런 책을 보고 그런 내용들을 아는 거 정말 중요하신데 사실은 이제 아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오히려 이런 시간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간을 조금 좀 줄이시고 그냥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표현해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는 부분의 좀 이면에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헤디 할로우와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그냥 지식을 아는 거는 그 내선에서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는 거니까. 근데 실제 관계 속에서 아이를 만날 때는요, 이렇게 컵이랑 컵이 딱 부딪히면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를 통해서.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아이 껴안아 주는 거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라고 한마디 하는 게 아주 쉬워 보이지만 이거는 정말 자기의 존재가 막 드러나고 자기 존재를 만날 때 막 가능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는 거 중요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걸 표현하고 접촉하는 게 아닐까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일단 뭐 오늘 뭐 들으면서 일단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권위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권위. 그가 이제 내가 옳은가라는 것을 어떤 권위자가 옳아라고 이렇게 인정해줘야 안심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일면 맞다고 봅니다. 어떤 지식은 어떤 그런 알고 있는 자들의 지적 권위가 아닌 자들의 어떤 승인, 그게 괜찮습니다 해야 또 우리 안심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이런 사랑의 역할,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맞는가는 이게 지적 권위를 통해서 너무 확인받을 필요 없거든요. 당사자한테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랑했는데 사랑한다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좀 아파해.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관계와 함께 사랑을 계속 이렇게 연습해가는 여정인데 이 관계 속에 지적 권위가 들어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너무 많은 지식에 달려가지 말라는 것도 사랑하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그 인간 영혼 속에는 사랑할 수 있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때로는 좀 상대편을 아프게 하면 되면 아야 그러면 고쳐야죠. 다른 방식으로 해야죠. 이게 너무 세게 다가갔나 보다. 라고 이게 당사자들끼리도 이게 풀어가는 여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게 맞나? 저렇게 사랑하는 게 맞나를 위해 이런 실험이나 책이나 지적 권위로부터 제가 승인받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승인받고 싶어 하는 그 두려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버림받음에 대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버림받는 과정 속에 사랑을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해리 할로 같은 경우도 사랑 속에서 버림받은 이들이 실험한 게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랑하면 될 거를 이게 사랑 맞나? 를 확인해야 되고 네, 네. 그걸 당사자로 확인하면 되잖아요. 아내랑 이렇게 뭐 네. 사랑했더니 아내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네. 그거 주면 나 싫어. 그러면 네. 그래? 그럼 이건 안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당사자랑 풀어가야 되는데 관계 속에서 당사자랑 풀어가는 것들을 그러니까요. 잃어버리고 근데 저는 네. 이것이 이 시대 또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주는 어려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유에게 심어놓았던 그 사랑의 그 본성 자체에 확신을 못하고 네. 자꾸 외부의 권위로부터 확인받아야 그렇죠. 네. 이게 마치 사랑이냐 네. 가는 거 있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어떤 어머니를 뵀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이제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하는데 대안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고 질문을 해서 뭐 얘기를 좀 하는 중에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따님이셨나요? 따님한테는 물어보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안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잠깐만, 따님한테는 안 그렇죠. 물어보고 왜 저한테 맞아요. 물어보지? 그래서 예, 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딸한테 얘기해보고 예. 그다음에 학교 한번 관계자 만나보고 예. 그 딸도 그걸 다 지켜보고 예, 어때 예. 괜찮아? 예. 설령서 그 선택이 좀 이렇게 썩 그쵸. 좋지 않더라도 딸이 예. 어떤 면이 좋아서 선택했으면 또 안 좋은 거 와도 또 같이 감수해 네, 넘어가자. 네, 네. 뭐 이게 이제 사랑의 방식인데 믿어주고. 예.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는 사랑을 이제 승인받아야 되는 이게 사랑이냐 아니냐를 승인받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을 승인받기 위한 외부의 권위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저는 외부의 권위를 의존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는 심겨놓은 사랑의 본성이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사랑의 본성이 되게 어색해지고 부자연스러워져서 정말 그 대상과 상호적으로 사랑을 해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모험은 집어치우고 그렇죠. 오히려 네. 완벽한 사랑의 무기를 갖춘 네, 다음에 네. 다가가리라. 네. 평생 못하죠 사랑. 그렇죠. 그래야지 좀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야지 좀 이렇게 확실하다는 생각도 가지시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죄송하지만 네. 심리 하신 분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뭔가 심리 이런 실험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냥 이렇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느끼고 그냥 할 수 있는 사랑을 이분은 그게 너무 생경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자염이 아무도 생각지 않은 이런 실험을 또 가능하게 되는 계기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은 뭐 일반화하면 안 되지만 근데 저도 그런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사랑 뭐 이런 어떤 용서 또 이런 것들을 개념하고 관찰하는 거는 익숙한데 정작 아니 그거를 관찰하고 그걸 알려고 하는 이유는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렇죠. 정작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는 건 또 다른. 저도 그렇죠. 네. 뭐 어떤 신학적인 거나 철학적인 거나 뭐 세계관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 말 저 말 할 수 있는데 정작 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좋게 얘기하면 또 우리 상처와 연약함이 아무도 하지 않는 실험을 하게 하면 또 하나의 어떤 좋은 것도 입증하게 하지만 또 그 실험자가 그 실험을 강행하는 자의 그 연약함이 또 그 실험을 너무 가학하게 또 극대화로 밀어붙이면서 이상한 괴기한 이론을 또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엄마 필요 없다. 그냥 1,000만 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것들도 그건 사실 거기서부터는 이 해리 할로우의 해석입니다. 그게 해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엄마랑 더 있으면 된다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고해석을 나가는 이 어떤 해리 할로우 갖고 있는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실험들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실험들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걸로 우리가 권위를 받아서 사랑은 이거구나 막 이러는데 정작 하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들 이게 좀 많이 좀 애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관찰이 아니라 실제 해야 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은 함으로 알게 되는 거지
보는 거 관찰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이 실험을 통해서도 또 해리 할로의 인생을 그래서 우리 이 실험은 많이 알려졌는데 네. 이 실험 이후의 모습과 해리 할로의 이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 주신 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실험만 놓고 보면 굉장히 또 따뜻한 실험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사랑이 그렇지라고 하는데 네. 아 이게 좀 이게 분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우리가 저도 이거 아마 끝나면 좀 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돼. 이게 뭐지? 뭐가 이렇게 슬프지? 뭐 네, 슬퍼요 그냥. 네, 네. 저도 그 하여튼 2, 3일 동안 이거 보면서 뭐 계속 여기에 잠겨 있진 않았지만 하여튼 마음이 좀 뭐 아내랑 아이를 보는데도 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제대로 사랑하고 있나 이런 좀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예, 예. 보면서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딱 떠오르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기본적인 교육을 잘 못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에 대한 교육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시고 아, 네네. 그래서 거의 이렇게 나중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뭘 먹으면 건강해지고 뭘 먹으면 또 이제 좀 몸이 더 좋아질까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도 뭐가 있냐면 그래서 남다르게 그런 책도 많이 찾아보고 네. 근데 또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신장이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보는 과정에 역으로 보면 그냥 사랑 속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 지식들이 그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그거를 더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책도 읽고 보고 또 그런 영상 보고 하는 과정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미 결핍과 그게 이렇게 또 반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관계와 사랑 속에서 배우면 될 거를 따로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우리 안에 이제 상처와 맞물리는 것 같아요. 네. 저가 사실 그 심리학 공부할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 심리학 책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보면 뭐 그냥 한 면 꽂혀 있고 주로 거의 뭐 교과서였는데 요즘에는 서점에 가면 거의 뭐 한 챕터가 이렇게 섹션이 있을 정도로 근데 다 거기를 보면 다 마음, 뭐 존중, 영혼 이런 얘기인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게 그것에 대한 결핍이 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자신을 잘 이렇게 관리하시는 건 참 좋은데 네. 이제 그거를 어떤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지 못하고 따로 책을 봐야 되고 그 책 속에는 또 이런 실험들을 했던 이론가들을 통해 배우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 많이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보시면 정말 책 보시고 나서 뭐 좋은 책들 많으니까 그걸 삶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시도를 해보시고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음식 뭐 가려 먹고 뭐 이런 거 여러 개 하지만 또 그런 책만 자꾸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안 하면서 되게 이렇게 지적인 위안을 삼으면서 정작 하지는 않으면서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셨고 그 바쁘신 틈에서 그냥 정상적으로 배웠어야 될 것들을 못 배웠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른 지식으로 이렇게 습득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이 현대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에서 만나는 사역자님, 뭐 전사님 이런 분들이 지식도 알려주시겠지만 관계 속에서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고 야, 인사하자 그리고 야, 나 너 좋아해 그리고 괜찮은 거야 그런 거는 밥 같이 먹고 이런 괜찮은 것들. 거야 그리고 너 그렇게 말하는 건 되게 사람을 아프게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사실 커뮤니케이션 따로 안 배워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커뮤니케이션 책을 봐야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 너 그 말은 정말 설득력 있게 잘한다.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따로 뭐 설득의 기술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파편화된 지식들로 배워가야 되는 게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 누군가 안다고 왔던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방치된 자들의 버림받은 자들이 몸부림들이 지식을 형성해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이제 개기한 이론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슬프긴 한데 저도 동의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식이란 버린 자들이 만든 거다라고 하면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버리지 않고 품어주는 이들 그래서 때로는 지식이 많이 이렇게 막 디테일한 지식이 발달되지 않더라도
삶의 어떤 실제적인 행복감들을 거기서 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거는 여러 가지로 시사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둘러싸서 예. 이 실험의 특이성, 네. 해리 할로의 그 괴기함, 예. 그다음에 이 실험이 그렇게 환영받을 수밖에 없던 당대 문화, 예.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이런 구조가 오늘날 현대에서도 반복되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들. 네. 네. 네, 그래서 관계에서 배우지 못한 거를 따로 지식으로 익혀야 될 그 슬픔들. 슬픔, 예.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이 오늘 좀 또 되게 시사점이 있는 것들 많이 갖고 오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뭐 끝으로 또 혹시 하실 아니 말씀 뭐 있으세요? 슬프긴 했는데 뭐 이런 실험들 통해서 이런 내용들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 측면입니다. 이것도 이제 뭐 이 실험이 당연히 사랑의 본질을 얘기를 다 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것을 이제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삶에 적용시켜서 한번 고민해보는 도구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사랑이라 이런 거구나. 해리 할로우가 얘기했어. 라고만 치부하시면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네. 체하지 않으실까. 정말 해리 할로우가 사랑을 듬뿍 먹었다면 네.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고 예,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원숭이를 어떤 반려동물처럼 친하게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원숭이와 웃는, 네, 네, 웃고, 그러면 이론은 안 나왔겠. 이론 또 누군가 했겠죠. 버림받은 누군가 그렇죠. 했겠지만 누군가 했을 겁니다. 이런 걸 좀 상상해 보면서 해리 할로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참 이 해리 할로우 정말 어떻게 보면 기괴한 삶이 영향을 많이 주는데 재밌는 거는 이분의 첫 번째 제자가 그 에브런 메슬로우라는 사람입니다. 메슬로우. 메슬로우가 이 해리 할로우 첫 번째 제자거든요. 근데 메슬로우가 연결되는군요.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래서 예. 해리 할로우보다 일찍 죽거든요. 제자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재혼했던 그 아내도 죽고 하면서 사랑을 잘 할지는 못하신 것 같지만 어쨌든 근데 그 상실감 사랑할 수 있는 대상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서 굉장히 큰 상실감에 빠지는 경험도 하고 근데 어쨌든 후대에 영향을 많이 준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저희들이 막 약간 시간 길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유튜브의 공간은 늘 무료입니다. 괜찮고서 사랑에 대한 책을 보시기 전에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이 유튜브 보신 분들은 또 얼른 이 시간에 사랑할 사람들을 찾아서 사랑을 하는 게 우리에게 더 풍성한 행복이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니라 하는 걸 통해서 사랑이 전수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시사점이 많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많이 갔는데 뭐 끝까지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또 이렇게 그렇다고 외로운 분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아니고 같이 이렇게 나중에 초콜릿 심리학들을 중요한 것들 한번 시리즈를 모아서 한번 오픈 강연 같은 거 해서 초콜릿 심리학이 인기가 많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되게 좋다고 반응도 많고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좀 하실 말씀 다 하셔. 오늘 초콜릿 심리학 해리 할로우의 그 원숭이 실험인데요. 되게 좀 무겁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많은 걸 좀 돌아보는 특별히 이렇게 둘 다 저희들이 이제 중년의 나이인데 사랑을 위해 분주히 살지만 정작 사랑을 하는 거에는 서투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긴장감이 좀 오늘 좀 들게 됩니다. 아무튼 시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정말 이렇게 생각거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거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